두 번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집콕 생활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늘어지게 잤다가 아침은 그러고 대충 아점으로 한 끼를 때웁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대중이 없는데요. 보통 오전 10시나 오후 12시경에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아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침 식사도 없죠. 그리고 저녁을 풍성하게 먹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두 끼를 먹는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대개 이런 분들이 중간중간 간식도 잘 챙겨 먹지만 자기 전에 꼭 야식을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밥만 안 먹지 세 끼 이상을 다 먹는 거죠. 밤늦게나 새벽에 야식을 먹기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술까지 드시면 더 하죠. 소화가 안 되니까요. 술에 취해서 잠깐 기절하는 거죠. 그러다가 빠르면 새벽 한두 시에 잠이 들지만 대개 새벽 서너 시가 되어서 도저히 지쳐서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잠이 드는 겁니다. 이건 불면증이죠. 그러니 당연히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계속 고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늘 에너지 부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비록 오전 10시에 늦게 일어나더라도 최대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들이키시고 아침을 소량이라도 챙겨 먹도록 해야 합니다.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보충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밥이 아니라 대용식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건강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나 직장을 다닐 때는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나 집콕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고 갈수록 움직임도 줄어들면서 몸도 안 좋아집니다. 대개 두통이나 요통이나 위통이나 어깨 근육통이나 다양하게 손목 통증에서부터 다양하게 생깁니다. 당연하죠. 식습관이 안 좋으니까요. 몸에 적절한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적절히 배출해줘야 하는데요. 몸에 움직임이 없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체지방도 쌓이고 온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콕 생활을 하면서 별일도 안 하는데 피로감이 쌓이고 몸을 혹사했을 때 생기는 몸살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런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닌 거죠. 그런 만큼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운동한다라고 처음부터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기분이 좋다고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랬다가는 근육통에 몸살로 뻗어 누워버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하루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이라든지 2, 30분 정도의 걷기로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짧게는 1, 2주일에서 한 달 정도만 해도 체력이 붙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1시간 정도 운동하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2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안 좋습니다. 운동 중독이죠. 운동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아껴서 자신의 일과 공부에 쏟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하루 일과를 계획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큰 계획부터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루의 계획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쌓여서 한 개인의 인생을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일정을 무턱대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모든 삶의 과제들을 묵묵하게 잘 해나가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자기 관리가 이미 습관화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꼭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다이어리가 좋습니다. 이런 다이어리가 좋은데요. 하루에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계획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나의 단위로 쪼개서 그것을 기록하고 하루를 마감했을 때 체크 표시, 저 같은 경우에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X 표시로 이렇게 수행 완료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다라고 해서 시간 계획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놀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5번째, 과제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사람이라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라면 학생으로서 준비해야 될 공부를 과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강사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수행해야 될 업무나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죠. 주부라면 집안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안일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야 할 과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과제물 이외에는 딱히 할 게 없다고 말하고 다 했다고 자녀들은 말을 하죠. 프리랜서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딱히 해야 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생이든 프리랜서든 해야만 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학생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시간을 써야만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찾거나, 기업 정보를 찾거나, 직무 정보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를 알리는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성장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주는 과제만 하면 평생 남의 지시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능동적 태도로 임해야만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